시아버지의 탐욕과 며느리의 반격. 결혼식 당일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가 받은 축의금을 모두 내놓으라며 뜻밖의 요구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구에 저는 숨이 턱 막혔고 남편도 당황하여 선뜻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부부의 돈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흘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 집안 행사에 들어온 돈은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양 탐욕스런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저는 다시 한번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걸로 식대도 결제해야 하고 자잘한 다른 부분들도 챙겨야 해요. 축의금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해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씩씩대며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신혼의 단꿈 대신 매일이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시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마치 시아버지의 왕국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사건건 참견하며 저를 몰아붙였고 아침 식탁에서는 밥투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은 맛이 영 별로군. 시아버지가 투덜거리면 저도 지지 않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아버님 입맛에 맞지 않으신가 보네요. 내일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언뜻 공손한 대답이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반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친척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의 지인들까지 모여 술자리가 펼쳐졌고 저는 손님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돌자 시아버지는 느닷없이 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며느리 말이야.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말을 따라야지. 그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일순 조용해졌고 시아버지는 제게 억지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 사업이 좀 어려운데 자네 친정에서 얼마 좀 도와줄 수 있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나 분노가 치밀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친정에 손 벌릴 생각 없습니다. 어려움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변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졌고 기분 좋게 웃던 손님들 사이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모임은 서둘러 끝이 났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손님들이 가자 시아버지는 돌변했습니다. 거칠게 방문을 닫고는 저를 노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망할 계집, 감히 내 체면을 구겨. 눈에는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남편이 가로막으며 아버지, 진정하세요. 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없어. 분을 참지 못하고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돈밖에 모르시고 제 인격을 무시하시는 건 아버님이십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날아와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끈한 통증이 번졌고 남편이 깜짝 놀라 아버지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 전야였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몰래 작은 카메라를 방 안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 보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형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곁에서 연극하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얼마 전 제 금고에 있던 현금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집엔 가족 외엔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며느리 방을 봤는데. 그는 말끝을 흐리며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형사는 엄숙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며느님 되시는 분 사실입니까? 저희가 방을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떳떳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형사와 함께 뒤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매일 사용하는 서랍을 열어 보이더군요.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고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어 보이자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군. 이 돈이 내 금고에서 없어진 바로 그 돈입니다. 그는 탄성을 지르며 형사를 향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돈이 제 서랍에서 나오다뇨. 누가 봐도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요. 저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잡아떼다니 참 뻔뻔하군. 형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퇴근한 남편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이게 다 뭐야? 남편이 묻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마누라가 우리 돈을 훔쳤다. 의심돼서 확인해보니 역시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구나.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아니에요. 남편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가 훔쳤을 리 없잖아요. 남편은 저를 감싸며 형사에게 호소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부인께서는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죠. 정말로 내가 범인 취급을 받고 끌려가다니 억울하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와 연결된 작은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해주세요. 숨죽인 정적 속에 저는 저장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우리 방의 영상이 나타났고 날짜는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문이 살짝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살금살금 방에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제 서랍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그 안에 밀어넣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입에서 탄성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남편도 화면을 보고 경악하며 아버지를 쳐다보았죠.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이제 아셨죠? 제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거. 누가 누굴 속이려 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서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쳤습니다. 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남편은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속이시다니. 시아버지는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 그게 아니고.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랑은 끝입니다. 형사는 시아버지의 앞에 서더니 수갑을 꺼냈습니다.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형사 앞에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에게 이끌려 경찰차를 탔고 거실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풀썩 주저앉으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만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갔으니 남편 속도 속이 아니겠죠.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거짓 신고와 증거 조작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의 언어 폭력과 행패가 심한 걸 심각하게 생각해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짐을 꾸려 그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분가를 해서 살았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서로를 더욱 아끼며 다시는 누구도 우리 삶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 목소리를 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